HTTP 프로토콜입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HTTP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HTTP, 즉 Hypertext Transfer Protocol. Hypertext Transfer Protocol은 인터넷상에서 하이퍼텍스트를 전송하는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웹 콘텐츠는 웹 서버에 위치합니다. 웹 서버는 HTTP 프로토콜로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웹 서버를 HTTP 서버라고 얘기합니다. HTTP 서버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가 HTTP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면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때 클라이언트가 HTTP 요청, 즉 리퀘스트를 서버에 보내면 서버는 HTTP 응답, 즉 response 안에 요청한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HTTP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입니다. 웹 브라우저는 HTTP 객체를 서버에 요청하고 응답된 객체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이 웹 서버는 웹 리소스를 관리합니다. 웹 리소스는 웹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장 단순한 웹 리소스는 웹 서버에 있는 정적 파일입니다. 여기에는 텍스트 파일과 HTML 파일,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문서, 어도비 PDF 파일, JPEG 이미지 파일, AVI 동영상 파일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리소스는 이러한 정적 파일뿐만 아니라 리소스를 요청할 때 동적으로 콘텐츠를 생성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검색 엔진도 리소스가 됩니다. 인터넷은 수천 가지의 서로 다른 데이터 유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HTTP는 웹으로 전송되는 각 데이터에 MIME이라고 하는 데이터 형식 라벨로 태그를 붙입니다. MIME, 즉 멀티 퍼포즈 인터넷 메일 익스텐션. 마임은 원래 전자메일로 보낼 때 사용했지만 HTTP에 적용시켜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웹 서버는 모든 HTTP 객체에 마임 타입을 붙입니다. 웹 브라우저가 서버로부터 객체를 수신하면 마임 타입을 살펴보고 그 객체를 처리하는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마임 타입은 기본 객체 타입과 서브 타입을 슬래시로 구분하여 표현합니다. 그래서 HTML 형식의 텍스트 문서는 텍스트 슬래시 HTML이 되고요. 일반 ASCII 텍스트 문서는 텍스트 슬래시 plain이 되는 거죠. 그리고 JSON 데이터는 application 슬래시 JSON, JPEG 이미지는 이미지 슬래시 JPEG, GIF 이미지는 이미지 슬래시 GIF. 이렇게 마임 타입이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들 외에도 수백 가지의 마임 타입이 있습니다. 각 웹서버 리소스는 이름을 갖고 있으며 웹서버 리소스 이름을 URI라고 합니다. Uniform Resource Identifier. URI는 인터넷의 우편 주소와 같아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URI의 가장 일반적인 형식이 URL입니다. Uniform Resource Locator. URL은 특정한 서버에 있는 리소스의 특정한 위치를 표현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모든 URI는 URL입니다. 대부분의 URL은 이와 같은 세 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된 표준화된 형식을 따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프로토콜이 오고요. 여기서는 http://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주소, 여기에서는 www.mycompany.com이 되고요. 또는 IP 주소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소스명이 오죠. 여기서는 /index.html이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HTTP를 사용해서 웹서버와 리소스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것을 HTTP 트랜잭션 이라고 합니다. HTTP 트랜잭션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보내는 요청 메시지와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보내는 응답 결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HTTP 메시지라고 하는 형식화된 데이터 블록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HTTP 메시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죠. HTTP는 HTTP 메서드 라고 하는 여러 요청 명령을 지원합니다. 모든 HTTP 요청 메시지는 메서드를 갖고 있으며 이 메서드는 서버가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알려줍니다. HTTP 메서드는 모두 5개의 메서드를 가지고 있고 이 중에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많이 사용되는 메서드는 get과 post, head입니다. put과 delete는 여러분이 나중에 RESTful 서비스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죠. 어쨌든 이들 5가지 HTTP 메서드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메서드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리소스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리소스를 전송하게 되는 거죠. 이때 요청 메시지는 get으로 시작하고요. 요청한 리소스가 지정이 되죠. index.html. 그 다음에 여기는 사용하는 프로토콜인 거고요. 호스트앤 서버가 지정됩니다. accept는 클라이언트가 받을 수 있는 MIME 타입을 지정합니다. 여기서 모든 타입을 받겠다라고 지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요청에 대해서 웹 서버는 HTTP 응답으로 리소스를 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토콜이고요. 200OK는 상태 정보입니다. 성공적으로 응답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컨텐트 타입은 전송되는 MIME 타입. 여기에서는 HTML을 보내고 있네요. 그리고 컨텐트 랭스는 리소스의 길이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전송하는 리소스가 포함이 되죠. 여기에 텍스트 HTML이기 때문에 HTML 텍스트가 전송이 됩니다. 포스트 메서드는 입력 데이터를 서버에 전송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HTML 폼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폼에 채워진 데이터를 요청 메시지에 담아서 보냅니다. 그러면 서버는 그것이 처리돼야 할 곳으로 보내서 주로 이제 서버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이 되는데요. 그 결과를 응답 메시지로 보내주는 거죠. put 메서드는 get 메서드와 반대로 서버의 문서를 저장합니다. 포스트 메서드와 마찬가지로 전달된 데이터를 요청 메시지 안에 넣어서 전달하고요. 웹 서버는 요청 메시지의 본문을 취해서 새로운 문서를 만들거나 기존의 문서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응답 메시지로 보내주는 거죠. 여기에서는 텍스트 파일로 응답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delete 메서드는 서버에게 URL에 지정된 리소스를 삭제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에게 삭제가 수행되었는지는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청 메시지에서 order/order.txt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HTTP 응답으로 보내줍니다. head 메서드는 get 메서드와 유사하지만 단지 헤더만 요청합니다. 그래서 응답 메시지의 본문에는 아무것도 없죠. 이 head 메서드는 리소스를 요청하지 않고도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은 경우에 사용하고요. 또 객체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리소스가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HTTP 응답 메시지는 상태 코드, 스테이터스 코드와 함께 전달됩니다. 이 상태 코드는 3자리 숫자 코드로 요청이 성공했는지 또는 다른 행위가 필요한지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줍니다. 상태 코드 100에서부터 199까지는 요청이 수신되고 처리되고 있다고 하는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200부터 299까지의 상태 코드는 요청이 성공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300에서부터 399까지의 상태 코드는 요청을 처리하려면 추가적인 행위가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리다이렉션 돼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400에서부터 499까지 상태 코드는 클라이언트가 에러를 포함하고 있는 요청을 보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500에서부터 599까지의 상태 코드는 서버에서 에러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HTTP는 숫자 코드와 함께 그 이유를 설명하는 텍스트를 보냅니다. 이 텍스트는 설명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그래서 상태 코드 200인 경우에는 요청이 성공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OK 텍스트를 보냅니다. 302는 발견해서 새로운 URL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found를 보냅니다. 403은 요청한 리소스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forbidden 텍스트를 보냅니다. 404는 요청한 URL을 찾을 수 없다는 not found 텍스트를 보냅니다. 500 상태 코드는 서버에서 에러가 발생했다고 하는 internal server error 텍스트를 보냅니다. HTTP 메시지는 일반 텍스트이기 때문에 쉽게 읽고 쓸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웹서버로 전달되는 HTTP 메시지를 요청 메시지, 즉 리퀘스트 메시지라고 하고,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전달되는 메시지를 응답 메시지, 리스폰스 메시지라고 합니다. HTTP 메시지는 시작행과 헤더, 본문 이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이 메시지의 첫 번째 행이 시작행으로 요청인 경우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는 응답인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표시합니다. 시작행 다음에는 헤더 필드가 옵니다. 헤더는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헤더 필드는 이름과 값을 콜론으로 구분합니다. 헤더는 빈 행으로 끝납니다. 본문은 전송되는 데이터, 즉 페이로드를 포함합니다. 요청 본문은 웹서버에 데이터를 전달하고 응답 본문은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 전달합니다. 텍스트인 시작행과 헤더와는 달리 본문은 이미지와 동영상, 오디오,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등 이진 데이터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텍스트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헤더는 메시지의 타입에 특정한 것도 있고 일반적인 것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헤더는 클라이언트 서버가 서로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데이트 헤더는 메시지가 생성된 날짜와 시간을 나타내는 헤더입니다. 요청 헤더는 서버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요청 메시지에 사용됩니다. 이들 중에서 accept 헤더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어떤 마임 타입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만약 accept 헤더에 application JSON이 지정됐다면 이것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자신은 JSON 데이터만 처리할 수 있으니까 JSON 형식으로 응답을 해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서버는 이것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청 헤더에는 이와 같은 헤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cept 헤더는 사용하는 마임 타입을 지정합니다. accept charset은 허용하는 문자 세트를 지정합니다. accept encoding은 허용하는 인코딩을 지정합니다. accept language는 허용하는 언어를 지정합니다. authorization은 권한 수준을 지정합니다. connection은 브라우저가 사용하는 연결 유형을 지정합니다. 쿠키는 웹서버가 이전에 전송한 쿠키를 지정합니다. 호스트는 요청이 전송되는 서버의 호스트명과 포트를 지정합니다. 프라그마에 no 캐치가 지정되면 캐칭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리퍼럴은 참조하는 웹페이지의 URL을 지정합니다. 유저 에이전트는 웹브라우저 유형을 지정합니다. 응답 헤더는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응답 메시지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 서버 헤더는 서버 애플리케이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문 안에 전송되는 페이로드를 설명하는 헤더도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컨텐트 타입 헤더는 페이로드의 마임 타입과 문자 인코딩 방식을 지정합니다. 특별히 이 헤더는 포스트나 풋 메소드로 요청할 때 필요합니다. 여기에 컨텐트 타입 헤더는
페이로드를 UTF 파일로 인코딩된 제이선 형식으로 전송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응답 헤더에는 이와 같은 헤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시 컨트롤은 브라우저가 페이지를 캐싱하는 때와 방법을 통제합니다. 컨텐트 디스포지션은 첨부된 이전 파일을 응답이 포함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컨텐트 랭스는 응답 본문의 길이를 바이트로 지정합니다. 컨텐트 타입은 응답 문서의 마임 타입을 지정합니다. 컨텐트의 인코딩은 응답이 사용하는 인코딩 유형을 지정합니다. expired는 페이지가 더 이상 캐싱되지 않는 시간을 지정합니다. last modified는 페이지가 마지막으로 수정된 시간을 지정합니다. location은 문서의 새로운 위치를 지정합니다. 플라그마에 no 캐시가 지정될 때는 이전 브라우저에서 캐싱을 끕니다. refresh는 브라우저가 갱신된 페이지를 요청하는 시간을 초 단위로 지정합니다. ww authenticate는 인증 유형과 영역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캐시 컨트롤 헤더에는 이와 같은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public은 공개 공유 캐시에 캐싱된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private은 비공개 단일 사용자 캐시에만 캐싱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no 캐시는 캐싱되지 않음을 나타내 줍니다. no store는 캐싱되지도 않고 임시 위치에 저장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must revalidate는 요청 때마다 원래 서버에 다시 유효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proxy revalidate는 요청 때마다 프록시 서버에 다시 유효 확인해야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maxage는 비공개 캐시가 다시 유효 확인해야 하는 시간을 지정합니다. smaxage는 공유 캐시가 다시 유효 확인해야 하는 시간을 지정합니다. 사실상 인터넷상에서 네트워크 통신을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네트워크 통신 중에 데이터가 변형되어서 악의적인 공격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번호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단순히 HTTP 프로토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HTTP 프로토콜, 즉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합니다. HTTPS 프로토콜은 https://로 시작하는 URL에서 사용됩니다. 이 프로토콜은 HTTP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읽고 수정하기 어렵도록 암호화합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데이터를 교환하기 전에 웹브라우저가 인식할 수 있는 인증기관이 발급한 암호 인증서를 갖고 있는지를 서버에게 요청해서 확인합니다. 다음부터는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데이터를 훼손할 수 없도록 합니다. 따라서 HTTPS 프로토콜은 다른 사람의 인증서를 탈취하거나 위조하지 않는 한 HTTP 프로토콜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게 네트워크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는 구글 크롬을 비롯한 많은 웹브라우저에서 HTTPS 프로토콜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HTTPS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10장 웹 보안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